전략주의 가족치료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족치료자의 역할, 전략주의에서 가족치료자의 역할은 치료자가 그야말로 전략과 같이 탁월한 전략과 같이 지시적인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내담적 가족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략적 모델에서 요구하는 치료자의 역량을 몇 가지 살펴보면 아주 내담자 가족에게 맞는 그런 전략적 기술을 준비합니다. 그때 맞는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아주 스마트한 전략을 가지고 내담자 가족과 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활동성도 있어야 되고 강한 책임감을 가진 그런 치료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제와 근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치료자는 내담자 가족 또는 내담자 개인에 대해서 상호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특별히 전략주의 방법에서는 가족 전체를 잘 통제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융통성 있는 권위죠. 지나친 권위가 상담 초기에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통제와 권위의 유지에 있어서 아주 적절한 융통성을 잘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전략적인 모델은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전략, 문제 상황에 적지적소에 접근하는 그 전략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지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일정한 권위와 통제력이 있어야만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융통성 있는 권위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팀 접근이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그런 모델들 가운데는 팀으로 접근하는 주로 단기 치료의 접근들이 팀으로 접근합니다. 바깥에서 일반경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지도자들이 함께 나중에 참여해서 상호 지도하고 또 관찰하는 그런 팀을 유지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팀 접근이라고 하죠. 특히 밀란 치료자들은 치료자의 중립성을 다른 접근보다 좀 강조한다는 거죠. 가족 스스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념 체계를 검토해 보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해결책을 가족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치료자는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밀란 학파들의 입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치료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역설적인 개입이다. 역설적인 개입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역설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파라독시컬한 거죠. 주로 헨리의 주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법 위주의 이제 치료 모델이기도 한데 역설적인 기법은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않겠습니까? 변화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 변화하지 말라는 메시지 두 가지를 이중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주면 이 모순된 메시지를 전달받은 가족이나 내담자는 치료적인 이중 구속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변화하라는 말인가 변화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이중적인 상황을 만들면 내담자가 따라해도 정상을 통제하는 것이 되고 따라하지 않는 것도 정상을 또 포기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역설적인 개입이 문제를 풀게 만들도록 하는 그런 접근이 역설적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적 방법에 있어서 핵심은 이 역설적 개입이 가장 핵심적인 흐름이고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어떤 문제사항 속에서 맞춤형으로 개입 전략을 가지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내담자 스스로 그 정상을 통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상을 바꾸고 포기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그런 이제 아이 가정의 문제라면, 아이에게 역설적인 개입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그래, 부모에게 계속 반항해라, 반항해라, 계속 반항해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완전히 무슨 뜻인가를 헷갈리게 되겠죠. 어, 반항을 계속 하는 것도 자기의 몫이고, 반항하지 않는 것도 자기의 몫이고, 반항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통제 안에 있고, 반항 안 하면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아주 독특한 역설적 개입의 이중적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정상을 스스로 통제하게 되고, 정상을 관리하게 되고, 정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을 심하게 먹는 아빠에게 계속 술을 드세요. 계속 술을 드세요. 그런 이제 기법으로 역설적으로 나가면, 이걸 정말 술을 먹으라는 뜻인지 안 먹으라는 뜻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에 더욱 혼란을 만들어서 결국은 정상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이 전략 기법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정상 처방, 고된 체형 기법, 위장 기법, 언어 기법 이런 4가지는 주로 헨리의 그런 방법이라면 긍정적인 의미 부여, 순환 질문, 의식, 불분의 처방 이런 것은 주로 밀란 모델의 치료 기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 처방이라는 것은 어떤 정상 행동을 자발적으로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지시나 또는 과제를 주는 것입니다. 내담자는 치료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정상을 버리든지 아니면 지시대로 계속해서 순종해서 자신의 정상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정상 처방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명령하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남편이 있다면 오히려 이제 정상 처방에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더 폭력적으로 다루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지시하는 것이죠. 또 남편과 아내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2시간씩 싸움을 하라 이런 식으로 아주 역설적인 정상 처방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싸움을 2시간씩 하라. 정말 치료자의 지시에 의해서 싸움을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것은 싸움이 의미 있는 싸움이 아니라 싸움을 자기 스스로 관리해야 되고 싸움에 대해서 통찰해야 되고 싸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싸우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고 싸움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 정상을 결국은 버리든지 통제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된 체험 기법이 있는데 고된 체험 기법은 정상이 어떤 정상 문제가 가족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내담자가 힘들어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상을 문제 정상을 일으킬 때마다 아주 힘든 숙제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서 결국은 포기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정상이 나타날 때마다 내담자가 힘들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법이 고된 체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일의 수행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을 포기한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주 더 아주 힘든 과제 숙제를 그 다음에 내주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들어온 날은 집안의 모든 청소를 다 하기 또는 뭐 이거는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도록 치료자와 계약을 맺고 어떤 지시가 있을 때 반드시 하도록 그런 약속을 하고 하기 때문에 꼭 하도록 그렇게 동기부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엄마의 말에 반항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식사를 한 끼 굶는다. 뭐 이런 아주 고된 체험 기법은
어떤 문제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아주 더 힘든 일을 시켜서 결국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장 기법이 있는데 내담자가 정상을 가진 척하고 또 가족은 도와주는 척하는 연극을 하는 그런 기법이죠. 어, 뭐 짜증을 심하게 내는 아이, 신경질이 많은 아이가 가정에 있다면 어느 시간을 정해서 우리 아주 짜증내기 놀이를 해보자. 뭐 그런 게임을 하자. 위장기법. 그러니까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게임을 통해서 짜증을 심하게 내는 그런 게임을 하고 반대로 이제 엄마나 우리 다른 아빠나 가족들은 그 짜증 내는 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막 과장되게 놀라고 또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거는 이제 긴장이나 어떤 부정적인 가족 안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게임을 하고 위장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긴장이 아니고 즐거운 게임처럼 되고 즐거운 놀이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장하는 기법을 통해서 문제를 가진 정상을 가진 아이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통찰하게 하고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게 하고 가족 전체는 그런 행동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유도해내는 그런 위장기법이 있습니다. 치료에 대한 내담자의 저항을 극복한다. 치료에 대한 내담자의 저항을 극복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은육기법이 있습니다. 가족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러워하거나 또 말하기 꺼려할 때, 힘들어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또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껄끄러운 문제, 수치스러운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다른 것으로 비유해서 상징적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언어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의미 부여가 있는데 문제를 지속시키는 가족 행동을 재구성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지속시키는 가족 안에서의 어떤 행동, 예를 들어서 아내가 우울 증상이 있다 그렇게 할 때 우울 증상이 단순히 아내의 내면적인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족 상호 간에 우리 자녀와 또 남편과 가족 전체적으로 가지고는 상황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 있을 때 이제 아내가 우울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아내의 우울 증상을 다른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새롭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아내의 우울 증상을 남편의 관심을 끄는 것,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어떤 가족 안에서의 문제 상황을 다시 새로운 의미 부여를 통해서 긍정적인 명칭을 붙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아내의 우울 증상을 온 가족이 또 특별히 남편이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짜증이 나지 않고 아내를 도와주려고 하고 아내 입장에 서게 되고 아내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될 수 있겠죠. 정상은 긍정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파괴적인 가족 게임을 무력화시킨다. 아내가 우울 증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남편을 통제하고 남편은 또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짜증이 나고 또 관계가 계속 역기능적으로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것인데 이런 증상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미 있게 바라봄으로 인해서 가족의 파괴적인 게임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긍정적 의미 부여라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한 질문,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가족 상호작용이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그런 대화 기법이 순환 질문. 이어가면서 서로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가족들이 해 나가는 것이죠. 내담자가 가족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스스로를 관계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순환 질문을 이제 하도록 유도하는 치료자의 적극적인 유도함, 지도에 따라서 순환 질문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엄마가 너무 과도하게 신경질을 많이 낸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순환 질문을 자녀와 남편과 우리 가족들이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쭉 돌아가면서 엄마의 신경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하게 하는 거죠. 엄마가 신경질을 내면 제일 누가 힘들까?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힘들 것이다. 아빠가 힘들면은 그 다음에 아빠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할까? 아빠는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아빠가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는 누굴까? 우리 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들도 신경이 많이 쓰일 것이다. 학교에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 또 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 질문은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연결 지으면서 서로가 어떤 상관이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떤 문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 관계 맥락에서 서로 풀어가야 할, 또 서로 도와줘야 할 그런 문제로 새롭게 인식하도록 순환 질문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순환 질문은 가족 전체를 통괄하고 서로가 이어가면서 가족 안에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가족의 문제가 곧 전체 문제로서 꼭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드는 유도하는 그런 순환 질문 기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라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어떤 일정한 의식을 만들어서 게임을 하게 하도록 하고 가족 게임을 과장하게 아주 과도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어떤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 특별히 남편과 시어머니 아내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있을 때 같이 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너무 효자여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너무 심리적으로 밀착이 돼 있고 무슨 일만 있으면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또 어머니를 불러오시고 또 어머니와 함께 하려는 그런 밀착된 마음이 있을 때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힘들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편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의식적인 기법은 저녁에 남편과 아내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한 30분 동안 또는 20분 동안 계속해서 그 얘기를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을 정해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이렇게 됐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하는 그런 문제를 저녁마다 30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하면서 결국은 이런 남편의 어머니와의 관계, 밀착된 관계가 우리 가정에 이런 역기능을 만들고 있고 문제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런 어리석은 게임을 지속하고 있는지 스스로 인지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의식기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불변의 처방이라는 그런 기법도 있는데 엮이는 가족의 더러운 게임,
이거는 지속되는 승패도 없는 그런 아주 치사한 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엮이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 드론 게임의 대항 방식을 형성해서 게임을 중단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불변의 처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동맹 강화, 다른 가족 연합 해치를 통해서 가족이 경직되고 파괴적인 상호작용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기법으로 이제 불변의 처방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로 이제 불변의 처방이라는 이 방법도 결국은 밀란 학파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전략 치료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일어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아주 전략을 세워서 문제마다 그때그때 아주 전략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증상을 관리하고 그 증상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이렇게 기법들로 제안해내고 창조해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전략기법은 단기적이면서도 많은 통찰을 하고 인식에 대한 전환을 하는 그런 기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특별히 맞춤형 전략 가족에 맞는 그런 맞춤형 전략 기법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특별히 저희 헨리의 그런 역설적 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가족치료 기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구조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단기 치료이면서도 조금 그 내용에 있어서 기법들에 있어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떤 통찰과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조금 약간은 난해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치료 기법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치료 기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